안녕하세요. 저는 한우진입니다. 세계 자동차 포럼에서 제 기술을 소개하게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 저의 인생 스토리를 간략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죠. 더 나은 삶을 찾아서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어요. 부모님은 밤낮 없이 일하셨고 저는 학교에서 이방인 취급받았죠. 야, 짱깨.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아시안 키드라고만 불렀죠. 처음엔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에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보다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이 희생하신 만큼 저도 뭔가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일하시는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포드 머스탱 엔진을 살피고 계셨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복잡한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이 소리 들려? 엔진이 말하고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아버지의 말씀이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기계가 말을 한다니요. 그날부터 저는 방과 후면 항상 정비소로 향했어요. 학교에선 왕따였지만 정비소에선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는 제자였죠. 하지만 정비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늘 돈이 부족했어요. 학비를 내기도 버거웠죠. 다른 친구들은 새 옷, 최신 장난감을 가졌지만 저는 중고옷과 아버지가 고쳐주신 장난감들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야, 한우진. 너 그 신발 몇 년째 신고 다니냐? 학교에서 놀림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제 이름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죠. 정비소에서 일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계는 결국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소리, 진동, 온도. 이것들이 기계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면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주말엔 고장난 컴퓨터를 고쳤죠. 밤에는 인터넷으로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파티를 즐길 때 저는 코드를 짜고 있었습니다. 외롭기도 했지만 이것이 제 길이라고 믿었어요. 이 아이는 뭔가 다르네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진이는 엔지니어의 차질이 있어요. 지원해 주세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지식에 대한 갈증은 누구보다 컸어요. 그리고 그 갈증이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죠.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정비소는 제 2번째 교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물리 법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었죠. 특히 엔진의 움직임과 소리에 민감해졌어요. 어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차 소리만 들어도 문제가 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는 타이밍 벨트가 문제네요. 손님이 아직 증상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했죠. 어떻게 알았어, 꼬마야? 손님들은 항상 놀라워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기계도 자기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매일 밤 정비소 문을 닫은 후에도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낡은 노트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죠. 유튜브 영상들로 독학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동차 부품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아빠, 이거 써보세요. 부품 찾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아버지는 제 프로그램을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네가 이런 걸 만들 줄은 몰랐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학교에선 여전히 아시안 기계공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되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기계를 이해했고 기계도 저를 이해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더 좋은 프로그래밍 책을 샀죠. 방과 후엔 정비소에서 일했어요. 주말엔 근처 전자제품 상점에서 아르바이트 했고요.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저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올 때쯤 대학 진학이 문제였습니다. 가족의 형편으론 명문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마저도 장학금이 필요했습니다. 우진아,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정비소에 비싼 테슬라 차가 들어왔습니다. 전기차라 저희 정비소에선 고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테슬라에 대해 공부해둔 게 있었어요. 이건 배터리 관리 시스템 문제네요. 소프트웨어 재설정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차주는 MIT 전기공학과 교수님이셨어요. 로버트 킴 교수님. 한국계 미국인이셨죠. 자네 어떻게 그걸 알았나?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전기차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습니다. 테슬라 포럼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어요. 교수님은 제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나?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대학 진학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로버트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비소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배웠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는지 물으셨어요. 교수님의 차를 고친 후 그분은 명함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메일을 보내보게. MIT에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네. 자네 같은 학생을 찾고 있었어.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MIT라니요? 꿈에서나 갈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메일을 썼어요. 제 모든 프로젝트와 열정을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로버트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장학금 인터뷰에 초대하고 싶네. 다음 주에 캠퍼스로 오게.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 꿈을 향해 가거라. MIT 캠퍼스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첨단 연구실. 이곳이 정말 제가 공부할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실에 들어서자 5명의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중고로 사주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우진 군, 자동차 진단에 AI를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들었네.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와 진동 패턴을 분석해서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 지식의 한계를 시험하는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정비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이론만 아는 지원자들과 달리 저는 실제 경험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로버트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인상적이었네, 우진. 결과를 기다려보게. 한 달 후 제 인생을 바꾸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MIT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서였어요. MIT에 입학한 첫날,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천재들이 모인 곳이었죠. 처음으로 제 꿈이 현실이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너 장학생이지? 아시안 쿼터로 들어온 거 아니야? 첫 수업에서 한 학생이 물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서조차 편견이 있다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소심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죠. 내 성적과 프로젝트로 들어왔어. 궁금하면 로버트 김 교수님께 물어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님은 제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매주 연구실에서 만나 AI와 기계학습에 대해 토론했죠.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자동차 진단에 AI를 적용하는 건 혁신적인 아이디어야, 우진. 하지만 데이터가 필요해. 맞는 말씀이었죠. 이론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실제 자동차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버지의 정비소로 돌아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각종 차종의 엔진 소리, 진동 패턴, 온도 변화, 모든 것을 기록했죠. 교수님,
제가 1000대 이상의 차량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한 학기 후 보고했어요. 로버트 교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아버지 정비소와 주변 5개 정비소에서 주말마다 기록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교수님은 감동하셨고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연구실 동료들은 처음엔 저를 의심했습니다. 학부생이면서 장학생인 아시안 학생이니까요. 하지만 제 데이터셋의 가치를 알아보고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데이터는 정말 귀중해. 실제 현장에서 수집한 거라 더 가치 있어. 선배 연구원이 말했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수업과 연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때로는 잠을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도 행복했습니다.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2학년 때 첫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엔진 음향 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차 고장 예측 AI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학부생 논문으로는 이례적인 주목을 받았죠. 이 연구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어. 학회에서 한 교수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론과 현장 경험이 결합된 좋은 사례야. 그 논문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인턴십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단순한 고장 예측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전체 자동차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로버트 교수님은 제 비전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럼 창업을 생각해봐야겠네. MIT에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창업.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아버지의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한 꿈이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3학년 때 MIT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오토 AI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어요. 자동차 진단부터 수리, 부품 공급까지 통합하는 플랫폼이었죠. 이 기술이 정말 작동한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실제 정비소 5곳에서 파일럿 테스트 중입니다. 고장 예측 정확도 87%를 기록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등 상금 $50,000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죠. 아들, 네가 꿈꾸던 일을 이루고 있구나. 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비소가 내 첫 고객이 될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그 작은 정비소. 이제는 제가 그곳을 도울 차례였어요. 그러나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큰 자동차 회사들은 저희 기술을 의심했어요. 자동차 산업은 100년 이역사를 가진 분야인데 학생 벤처가 뭘 안다고? 한 임원이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증명해 왔으니까요. 정비소의 아들이 어떻게 기계의 언어를 배웠는지. 4학년이 되자 저희 프로젝트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학생 벤처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대기업 취업? 아니면 창업? 우진, 자네는 창업가의 기질이 있어. 로버트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결심했습니다. 졸업 후 오토 AI를 정식 회사로 설립하기로요. 그 결정이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죠. MIT 졸업 후 보스턴 외곽에 작은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첫 사무실이자 연구실이었죠. 초기 팀원은 저와 MIT에서 만난 두 친구뿐이었어요. 셋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진단 툴이 아니야. 팀에게 강조했어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지. 첫 제품 개발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오토 AI 1.0이었죠. 자동차에 부착하는 작은 센서와 스마트폰 앱으로 구성된 시스템이었어요. 소리, 진동, 온도를 분석해 고장을 예측했습니다. 아버지의 정비소가 첫 테스트 장소였어요. 정비소 고객 10명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죠. 아들, 이게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고객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고 좋아하더라.
초기 데이터는 고무적이었어요. 예측 정확도 91%, 고객 만족도 88%. 하지만 자금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투자가 필요했죠. 보스턴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30곳 이상 방문했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자동차 산업은 변화가 느려. 특히 정비 분야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지.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민자 배경을 가진 젊은 창업자가 이 보수적인 업계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기회가 없다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인생이 그랬듯이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MIT 동문 네트워크가 도움이 됐어요. 한 동문이 실리콘밸리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죠. 존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한우진 씨, 당신의 기술이 흥미롭네요. 존이 화상 미팅에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발표해 보세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습니다. 존의 사무실은 42층 높이의 고급 빌딩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내려다 보였죠. 5분 안에 핵심을 설명해 보세요. 존이 말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저는 정비소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말하는지 배웠죠. 이제 AI로 그 언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나 봐요. 기술적 설명보다 저의 개인적인 여정이 그를 사로잡았죠. 당신의 배경이 경쟁 우위네요. 존이 말했어요. 대부분 스타트업은 기술만 있지만 당신은 현장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존은 $100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존이 덧붙였습니다. 회사를 실리콘밸리로 옮겨야 해요. 여기서 성장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큰 결정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보스턴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실리콘밸리로 이주했습니다. 팀원들도 함께였죠. 실리콘밸리에서 오토 AI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투자금으로 더 나은 센서를 개발하고 AI 알고리즘을 개선했습니다. 6개월 만에 직원 수가 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죠. 그러나 여전히 업계의 거인들은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자체 시스템을 고집했고 대형 정비소 체인들은 변화를 꺼렸어요. 우리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 팀에게 말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자. 개인 정비소부터. 전략을 바꿨어요. 대기업 대신 소규모 정비소를 타겟으로 했죠.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는 정비사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정비사들의 기술과 경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거예요. 마케팅 메시지를 이렇게 바꿨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독립 정비소들이 하나둘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으로 확대됐죠. 어느 날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연락해 왔습니다. 당신들의 AI 진단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요. 협업 가능할까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테슬라와의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은 저희 AI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싶어 했죠. 3개월간의 테스트 후 테슬라는 저희 기술을 자사 차량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우진 대표님, 당신의 AI 기술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테슬라 CTO가 말했어요. 우리 차량의 고장 예측률을 30% 향상시켰어요.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GM, 도요타, 현대까지 저희 기술을 원했죠. 2년 만에 오토 AI는 업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회사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익도 늘었고 추가 투자도 받았죠.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경쟁사들이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특허 분쟁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해 봅시다. 팀 미팅에서 제안했어요. AI가 차량 상태를 예측하면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오토 AI의 성공은 계속됐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저희 기술은 더욱 발전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기술 창업가가 아닌 업계의 리더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CNN 기술 섹션에 당신 인터뷰가 나올 예정입니다. PR 담당자가 알려줬어요. TV를 켜고 제 인터뷰를 봤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게임 체인저, 실리콘밸리의 한국계 창업가. 이런 타이틀들이 화면에 나왔죠.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전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던 소년이 이렇게 성장하다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받은 날, 가장 먼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압도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리더들, CEO들, 혁신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제가 연설할 차례가 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 올라 객석을 바라봤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이민자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란 소년이었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기계가 어떻게 말하는지 배웠고, 이제는 그 언어를 AI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여러 CEO들이 명함을 건넸어요. 그 중에는 제가 존경하던 기업가들도 있었죠.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BMW의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포럼 이후 오토 AI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어요. 유럽,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했고 직원 수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포브스 30세 이하 혁신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선정됐죠.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 뿌리,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 재단에 기부했어요.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특히 기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STEM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말이죠. 나는 운이 좋았어. 항상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기회가 있어야 해요. 어느 날 회사에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를 아시안 키드라고 부르며 놀리던 제이슨이었어요. 그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영업 담당자였죠. 우진 오랜만이야.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너네 회사랑 계약을 맺고 싶어서 왔어. 10년 전에 제이슨을 떠올렸어요. 제 낡은 옷을 놀리고 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던 그 소년. 이제는 제 앞에서 긴장하며 서 있었죠. 안녕, 제이슨.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제이슨은 당황한 듯 했어요. 예전의 괴롭힘을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우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해. 어색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무슨 일로 왔니? 업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회사가 오토 AI와 협력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부품을 저희 AI 시스템과 통합하고 싶다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복수해야 할까? 거절할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제 꿈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이라는 걸요. 제이슨, 제안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파트너와 계약을 맺었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이슨의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너희 회사의 기술력은 인상적이네. 다른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럼 다시 연락해도 될까? 물론이지. 미소 지었습니다. 제이슨이 떠난 후 창문 너머 실리콘밸리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정비소에서 꿈꾸던 그 소년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성공의 디딤돌이 됐죠.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요. 회사가 글로벌로 확장하는 시점에서 제 뿌리인 한국을 첫 번째 해외 지사 위치로 선택했어요. 한국은 자동차 기술의 강국이에요. 이사회에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사들은 동의했어요. 경영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정이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우진아, 한국에 가면 할머니 산소에도 들러주렴. 네, 아빠. 꼭 다녀올게요. 약속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국계 스타 CEO 귀국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5살 때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서울은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첫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과의 미팅이었죠. 현대, 기아의 임원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저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어 했죠. 한우진 대표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국의 기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릴 적 이민자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느꼈던 어색함이 이제는 강점이 되었으니까요. 비즈니스 미팅 외에도 한국의 공과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에서 강연했어요.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여러분,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가 중요하죠.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한우진 대표님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기로요.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를게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한국과 실리콘밸리를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언론이 소개했고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교육부 장관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방문 일정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할머니 산소 방문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묘지에 서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우진이에요. 많이 성공했어요. 가족들 자랑스러워 하실 만하게요. 바람이 살랑 불었고 왠지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특별한 장소를 찾았어요. 제가 태어난 서울의 작은 동네였죠. 옛집은 이미 재개발되어 없어졌지만 동네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시작한 작은 소년이 이렇게 멀리 왔구나.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 방문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교육 프로그램, 연구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 뿌리와의 재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라고 느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불빛이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8장. 세상을 바꿀 마지막 다짐. 미국으로 돌아온 후 오토 AI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동력이 됐어요. 이제 우리 기술은 전 세계 자동차의 30%에 적용되고 있었죠. 한우진 대표님,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알려줬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특히 소외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좋아요, 진행해주세요. 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제작팀은 제 모든 여정을 따라갔어요. 아버지의 정비소, MIT 캠퍼스, 실리콘밸리 사무실, 그리고 한국까지.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는 건
감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감독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구도 저를 믿지 않을 때였죠.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다큐멘터리는 6개월 후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기계의 언어 한우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특히 많은 젊은이들,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엔지니어링 전공을 결심했어요. 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다큐멘터리 이후 더 많은 연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UN, TED, 대학 졸업식. 바쁜 일정이었지만 제 이야기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정비소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기계의 언어를 배웠고 그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언어를 찾으세요. 그것이 코드일 수도, 음악일 수도, 과학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언어로 세상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요. 회사로 돌아와 팀을 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무슨 계획이신가요, 대표님? 직원들이 물었어요. 우리 기술을 의료 분야로 확장하려고 해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인체의 질병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저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시작한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저 한우진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챕터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오토 AI는 라이프 AI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자동차 진단 기술은 이미 표준이 되었고, 이제 저희 의료 AI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조기 질병 예측 시스템은 전 세계 주요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죠. 지난달에는 빌 게이츠 재단과 글로벌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모토로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 혁신상을 받는 날이에요. 시상식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시상식장에서 마이크를 잡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놀림받던 순간들, 밤새 공부하던 날들, 수백 번의 거절과 실패,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축복을 다시 세상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 팀원들의 환호, 전 세계에서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백악관 정원에서 홀로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해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바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제 이야기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